정 교수가 조 장관 부인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당연히 알고 있었다. 조 장관을 3차례 만난 적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잘 아는 지방에 있는 교수님의 부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전국에서 뭐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조국이라는 이름은 다 할 수 있을 텐데 조국 당시 후보자의 부인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더 거절하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당연히 집에 가서 컴퓨터를 교체할 때도 그러니까 정 교수 집이니까 교체한다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법무부 장관 될 수 있는 조국 당시 후보자의 집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조국 교수가 조국 이제 장관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당시 후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한 건 뭐냐면 과거 교수일 때 했던 말과 실제로 살아온 말이 일치되지 않는 거에 대한 실망을 1차로 안겨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자회견장과 인사청문회장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기를 바랬는데 주로 한 대답이 뭐냐면 나는 모른다. 예. 뭐 부인이 다 했다. 그럼 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뭘 모르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저렇게 뭘 모르는데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뭐 내 부인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세간의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PB를 3차례나 만났고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PC까지 교체할 정도다. 민감한 시기에 조카하고도 전화도 안 하면서 자기 집에 외가 사람을 들여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컴퓨터까지 남이 손을 대는 거를 몰랐을까요? 그러면 과연 이 증거 인멸에 대한 책임을 정 교수만 지어야 될까요? 조국 교수는 정말 몰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몰랐고 재산 관리는 다 부인이 했다라고 하면서 PB를 3차례나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그것도 이제는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하드디스크와 관련된 정말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댓글로 좀 의견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이른바 조국 장관 가족의 펀드라고 불렸던 이 사모펀드에 투자된 돈이 어디로 투자되는지 일절 알지 못한다. 왜냐?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그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른다던 투자처. 정경심 교수가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PB가 오늘 또 등장하는데 조국 일가가 14억 원을 무려 투자한 거의 올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본인의 PB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먼 친척이 운영하는 게 바로 그 코링크 PE라는 게 있는데 이 사모펀드 좀 한번 검토 좀 해줘 봐봐요. 그리고 이번에 이 코링크 PE 먼 친척이 운영하는 건데 거기서 좀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2차 배터리 개발 업체라고 WF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 투자해도 될지 말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봐줘요. 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지 못한다. 들어보시죠. 조국 패밀리가 펀드 지배한다. 저거 사실이면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조국 장관은 나도 모르고 내 아내도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지만 정경심 교수는 적어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PB에게 WFM에 투자해도 되는지 문의까지 했을 정도라면 조국 장관의 방금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됐는데 김영주 의원님 몰랐다면서요. 내 아내도 몰랐다면서요. 블라인드라 몰랐다면서요.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 방금 이제
발언에 보면 사모펀드의 일종이다라고까지는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완전히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청문회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금을 모을 때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난 다음에 돈을 모은 상태에서 투자처를 선정해 가는 과정일 뿐이지 모은 돈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펀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죠. 돈을 투자를 한 사람의 어디 투자하는지는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에 투자합니다. 돈 넣으세요는 아니다.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디에 그런 면에서 투자하는지는 안다. 네네. 그건 당연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정경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 왜 궁금 안 하겠습니까? 자기 돈을 1,000만원을 넣었던 1억을 넣었던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그런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조 후보다도 상식적인 예. 측면에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당연히 일반인들이라도 내 돈 1,000원 투자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익이 발생되는지 손해가 발생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자, 김 장관님. 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일면에 다 대문짝만하게 보도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조 장관의 발언, 국민들 앞에서 했던 그 청문회 발언이 이른바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조간에서 보도하고 있는 건데 조 장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게 정경심 교수가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투자됐는지조차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렇죠. 운용사가 따로 있고 그 운용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투자사가 따로 있는데 저 컴퓨터까지 옮겨주고 한 아주 가깝게 지낸 PB에게 콕 찍어서 회사 이름까지 얘기할 정도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 블라인드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사전 상의까지도 했어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거는 그 회사에서 조국 당시 후보가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까지 월 200만 원씩 1,400만 원이나 받아오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돈 받아오던 회사라는 측면에서도 당시 조국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부인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했을 텐데 지속적으로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내도 몰랐다. 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때 서로 모르게 하겠다라고 답을 한 건지 정말 그러면은 뭐 대화라고는 일처리하고 살지 않는 건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국 후보 기준으로 하면 위증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인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용하고 투자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정면으로 배치한 거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조국 당시 후보가 부인이 투자하게 된 것은 그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권유를 해서 투자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국투자증권 직원 말에 의하면 직원이 권유를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조국 후보 부인이 물어봐서 잘 살펴보고 투자하고 해라라고 했다는 면에서 역시 거짓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거짓말을 뭐냐면 저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이번 정부의 핵심 정부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갈아탄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거짓말이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가 내가 원래 그 회사가 옛날에는 영어 교재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영어 교재 뭐 이런 거 해주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정 교수가 투자하던 당시에는 영어 교재 더 이상 안 하고 완전히 다른 2차 전지 사업으로 바뀐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당시 후보 기준으로 후보도 거짓말을 했고 부인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도 있고 청문회법 위반도 있고 아까 여당 의원님이 질의 잘 하셨대요.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법상 이제는 조국 장관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